자, 색으로 소통하는 컬러리스트 제주 색채연구소 이우주 소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우리 색으로 소통하는 컬러리스트답게 마스크도 빨주노초반한 거. 네. 무지개 마스크에다가 오늘 드레스 코드는 붉은색이에요. 네. 오늘도 또 아마 주제와 관련이 되어 그렇죠. 있겠죠? 느낌이 그런 것 같고 네. 저는 오늘 핑크한 네.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비슷하게 오늘 잘 맞춰줬네요. 붉은색으로 저희가 붉은색으로. 맞췄네요. 네. 자, 여러분 또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못 봤었나 봐요. 우리 그렇죠. 수사님. 네. 휴가 다녀오셔가지고 못 봤죠. 못 봤죠. 그리고 저기 보는 라디오에 채팅방에 봤더니 지금도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김경림님께서 우리 이우진 소장님 저 선배님이신데 이렇게 방송에서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때도 멋졌는데 역시 짱 멋지심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 후배님이시네요. 그때도 멋지셨군요. 네. 역전이 지속적으로 쭉. 네. 자, 우리에게 오늘도 컬러의 비밀을 얘기해 주실 텐데 오늘은 주제가 올림픽 컬러예요? 네. 이제 어제 폐막을 했죠. 네. 예, 그래서 올림픽에 대한 컬러를 또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자니 좀 아쉬워서 네. 처음에 이제 먼저 주제를 잡아볼까 하다가 네. 이제 끝났을 때 네. 이제 금운동에 대한 색부터 이제 아. 여러 가지 올림픽과 관련된 컬러들을 같이 한번 총정리하는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좋네요, 준비했습니다. 좋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폐회식 하면서 저도 이제 중계로 봤는데 진짜 올해는 정말 도쿄올림픽 이것저것 참 최초다 이런 얘기도 그럼요. 많이 있었고요. 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하지만 우리 선수들 너무너무 네, 끝까지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게 정말 투혼을 보여줬어요. 네. 그 힘으로 우리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올림픽과 관련된 컬러 스토리까지 오늘 그럼 알아보죠. 네. 우선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출발하면 좋을까요? 올림픽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컬러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네. 올림픽 이제 오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오륜기 컬러 맞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아무 색이나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5개 이제 컬러가 상징하는 바와 어떻게 네. 이렇게 됐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좋네요. 네. 오륜기의 그 바탕에 어떤 색이 있는지 혹시 아시죠? 바탕에는 흰색. 네, 깨끗한 바탕에 흰색. 네. 이제 어떤 색들이 이제 원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생각나는 색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파란색. 맞아요. 예. 맞아요.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네. 검정. 네. 그쵸? 초록, 빨강. 맞아요. 네. 그쵸? 정답입니다. 네네. 확실히 아나운서님 다르시네요. 네, 컨닝했어요. 네, 오륜기의 이 5가지 색에 대해서 네. 이제 누가 만들었냐 하면 쿠베르탱 작에 대해서 이제 창안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1920년도 안트베르픈 올림픽 때 이제 개항이 시작된 게 계기가 돼서 지금 그러고 보니까 한 100년 정도 된 거네요. 그럼 역사가. 네. 네, 어느덧 이제 100년이 된 오륜기입니다. 오륜기는 맨 처음에는 이제 각각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경기가 이루어지다 보니 선수들이 모여서 이제 유럽의 각국의 이제 대륙을 뜻하는 컬러로 이제 상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파란색은 유럽, 노란색은 아시아, 검은색은 아프리카, 네. 초록색은 오세아니아, 빨간색은 아메리카 이렇게 5개 대륙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것과 달리 그 후에 이제 색이 주는 이제 의미가 인종차별적인 논란이 있다. 네네. 얘기가 돼서 좀 많이 거세졌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인은 황인종이라서 노란색, 아프리카는 뭐 흑인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는 원주민들이 그 당시 거기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들 이제 피부가 붉어서 빨간색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종차별 논란이 굉장히 거세졌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논란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식적인 이제 해석을 좀 없애면서 5개 고리가 5개 대륙은 의미하지만 각각의 색이 이제 인종이 아니라 네. 각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컬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컬러들을 이제 추출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의미로 이제 바꿔서 요즘엔 전달이 되고 있다고 해요. 국가의 대표적인 컬러들을 사용해서 전 세계다 이렇게 이제 오륜기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군요. 네. 맞아요. 자, 요즘에 이런 것들 사실 맞아요.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도 잘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국기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럼요. 이제 각국의 여러 나라 국기들이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다 언급하기 전에 네. 일단 저희 나라 국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우리나라 국기. 올림픽 때는 개막식, 폐막식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각국의 이제 국기들이 TV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항상 이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기가 그 나라의 이제 상징이라는 것들을 이제 새삼스럽게 더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기는 크게 두 가지 색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아시다시피 태극 문양에 네.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 그다음에 이제 각 모서리에 건곤감리 4궤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원래 사용되고 있던 태국 문양에서 영향을 받아서 태극기가 만들어졌는데요.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 전통을 사랑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문양의 이제 파랑과 빨강은 음양의 조화를 상징한다는 것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음양의 조화로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이제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거고요. 건괴는 건곤감리는 순서대로 하늘, 땅, 물, 불을 이제 상징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기의 어떤 이제 상징되었습니다. 지금 국기는 예전과 비교해서 97년도 1997년 이후로 이제 개정된 국기의 형태인데요. 네, 네. 그 전보다 빨강과 파랑이 조금 더 밝은 색조로 밝아서 썼어요. 바꿔졌어요. 선명해지고. 네. 네. 예전에 좀 더 어두운 남색 같은 색이었는데 이게 네. 조금 밝은 남색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건 그전과 좀 달라졌다. 그래서 국기의 변천사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네. 우리나라 국기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번해갔거든요. 달라졌군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나라 국기에 빨강과 파랑이 음량을 이제 의미하고 있구나, 네. 조화를 상징하고 있었구나 정도는 이제 저희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잘 알아도 또 이렇게 막상 얘기하라 그러면은 맞아요. 더듬거리게 될 때가 네, 있거든요. 네, 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네, 우리 태극기, 태극 문양, 또 건곤감리라든지 또 그 색깔이 주는 그 이미지들 네. 머릿속에 한번 다시 한번 이미지 각인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다른 정말. 원고들을 네. 이제 보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국기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은데 그걸 오늘 다 풀어내기는 좀 시간이 한계가 너무 있겠다. 시간이 많이 그래서 다음에는 되네요. 국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따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국기, 그 네, 컬러 네. 이야기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알고 보면은 이제 네. 몰랐던 정보들을 알게 되면 재미가 있잖아요. 네,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올림픽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메달이잖아요. 메달 그럼요. 색깔. 네.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닌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컬러는 아무래도 금은동, 금은동. 메달의 색이겠죠. 네. 저희 나라가 금 6개, 네, 네. 은 4개, 네, 동 동메달. 10개로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올림픽을 마감하게 됐어요. 맞아요. 종합 16입니다. 네. 뭐 성적과 상관없이 그 과정을 충분히 즐기게끔 지금 이 필요한 대한민국에 이런 즐거움을 준 것만으로도 맞아요.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충분하고요. 보거든요. 메달의 색깔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네. 이번에 또 특히나 우리 자랑스러운 4위들이 많이 그럼요. 또 조명받기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저는 다들 너무나 대단하다. 좀 네. 응원을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저나 어쨌든 그 컬러들 금은 동이 있잖아요. 네. 요 메달의 그 의미들이 좀 있어요? 컬러 어떤 건가요? 금은동 색은 네.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제 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뭐 성적 순으로 주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금이 진짜 금이냐 이런 말 되게 많이들 맞아요. 물어보시거든요. 빼물지 마세요. 맨날 네. 그 주의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은 아니고요. 네. 적은 양의 금으로 도금이나 합금해서 만든다라는 네. 게 이제 일반적인 제조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금이 왜 금색으로 보이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요. 상대성 이론까지 들어가야 돼서 이론적인 건 좀 어렵긴 하지만 네. 결국 빛이 보이고 색이 보이는 원리는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빛을 우리가 네네.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눈에 파란색에 이제 보색인 노란색을 띠게끔 이제 빛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원래 금속은 백금색인데 그 빛이 반사되는 과정에서 우리 눈에 노란빛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메달은 원래 이제 만들어지는 그 자체가 이제 순은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은메달은 그 가지고 있는 원래 이제 금속의 백금색이 이제 표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좋고요. 동메달은 이제 구리와 주석이 좀 약간 주황색빛, 노란빛을 띠고 있는 이제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재가 반사하는 빛이 우리 눈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금속은 색이 없는데 이제 빛이 반사되는 흡수 반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빛의 원리까지도 네. 설명을 드렸네요. 자, 네. 금운동 메달만큼이나 우리 눈에 이제 많이 띄는 경기장에서 보이는 또 색이 있어요. 어떤 색이 제일 많이 보일까요? 약간 이제 뭐 경기장에서? 그 초록색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산과 자연은 아니지만 초록색을 유난히 또 스포츠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초록색 잔디나 실내 경기장에 이제 경기장 바닥도 보면 초록색이 제일 많이 보이고 또 파란색 이런 것도 이제 보이거든요. 네. 이 이제 유래가 중세 시대에서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초록색이 도박의 색이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놀이의 네, 색이었다.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그때 네. 문화에 영향을 줬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12세기 이후 서양에서는 이제 도박과 스포츠의 색으로 초록색이 인식이 돼 있어서 그때 시대에서는 굉장히 이제 양면적인 의미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스포츠의 역동적인 면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안정한 도박이라는 그 이제 문화 자체가 불안정한 요소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 통념이나 이런 것들 이제 지키지 않는 위반 의식.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역동적으로 풀어내는 스포츠의 어떤 문화의 두 가지 면을 같이 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영향이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제 그때 놀이 문화가 사교 문화, 그다음에 스포츠 이렇게 연결이 와서 놀이 문화에서는 사교 문화 뭐 도박이라고 하면 트럼프 쪽이나 뭐 카지노 쪽이나 저희 이제 한국의 동양화를 이제 치는 네. 상황을 보면 네. 그 매트나 테이블 컬러가 맞아요. 대부분 초록색. 초록색이거든요. 군 담요 같은 데서만 이렇게 맞죠. 탁탁 쳐야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맛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네, 분이 네,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스포츠로 넘어오면 당구나 탁구 같은 이제 테이블도 그다음에 이제 테니스 경기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기장의 바닥 컬러들이 네. 잔디의 어떤 물리적인 충격 흡수 효과를 제외하고 그냥 경기장 평평한 바닥인데도 사용된 걸 보면 이런 문화적인 영향이 좀 상징적으로 남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당연하게 초록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네. 이런 의미가 있었다 생각을 네, 하니까 네, 다시 네.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심판들도 많이 보이는데 네. 심판들이 입는 컬러들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예, 이유가 네. 있겠죠. 네. 반대로 이제 초록색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심판들이 착용하지 않는 컬러가 초록색입니다. 왜일까요? 아, 이게 그 그라운드나 경기장에 초록색이 많으니까. 맞아요. 네. 이 심판들과 이제 선수들과 이제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고 네. 경기를 뛰는 이제 선수들에게 이제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초록색은 거의 이제 금기시되는 컬러라고 하는데요. 그럼 주로 심판들이 무슨 색을 입느냐 네.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떤 네, 색 네. 많이 보신 것 같으세요? 저는 흰색? 또 많이 본 블랙? 이런 것도 많이 맞아요. 봤는데요. 무채색 많이 보셨죠? 네, 네. 심판이 착용했던 이제 예전 컬러는 주로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 어쨌든 그곳에 가장 특권을 가지고 네, 있다고 네. 볼 수 있겠죠.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니까 권위를 상징하는 색인 이제 검정을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네. 서구 사회에서는 검정이 이제 관리와 법정의 색, 그만큼 이제 권위가 이제 연상되는 색이겠죠. 네. 그래서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에게 어떤 공포심이나 존경심을 갖게 하는 이제 이유로 심판들이 주로 이제 검정색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심판의 세상도 이제 패션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컬러가 또 영향을 미쳤군요. 컬러 TV로 바뀌면서 네.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경기장이 컬러풀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용품 회사들 이렇게 유니폼이나 이런 축구 경기나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후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선수들만큼 이제 디자인도 세련돼지고 컬러풀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차이를 두고 이제 두 선수와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심판의 차이를 띠기 위해서 유니폼하고 좀 대비가 되는 색 그리고 또 부색으로 선정하는 등 대비 효과를 신경에 써가지고 가장 먼저 심판의 이제 옷을 고른다고 합니다. 양 선수들의 유니폼도 사전에 이제 정해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네.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이럴 때 보면은 뭐 어떤 유니폼을 입었을 때 승률이 좋다, 뭐 그런 거 안 얘기 좋다 나오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맥락에서 선수들에게 그럼 유리한 색이 있을까? 네, 이제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또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입은 빨간색이 힌트입니다. 레드가 네, 전율의 빨간색을 이제 입으면 네. 승률이 높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네네. 네. 이제 예전에 이제 2008년도쯤 이제 그 연구 결과들, 그리고 그 이전에 맨 처음 2005년도에
네이처에 이제 처음 실린 붉은 유니폼이 유리하다는 사실이 논문으로 실렸거든요. 그래서 아테네 올림픽에 이제 유니폼을 분석해 보니 승패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유니폼이 붉은색인 선수가 승률이 55% 우세하더라. 실력이 비슷한 선수들 중에서는 오히려 붉은색 유니폼의 승률이 60%로 높았다. 네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이제 똑같은 이제 장면인데도 유니폼의 색을 빨간색, 파란색을 바꾸어서 1차 판정, 2차 판정 이런 과정들을 지내서 심판들에게 쭉 이제 심사를 하게 했더니 똑같은 과정이 1차 판정에서는 승이었다가 2차 판정에서는 붉은색을 입은 쪽으로 승률이 기울었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실리는 걸 보면서 붉은색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이제 승률이 높은가 이걸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진화 과정이랑 연결해 보면 예전에부터 야생동물 세계에서는 사실 붉은색이 상대를 위협하는 색이죠. 그러니 붉은색을 보면 이제 인간 또한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공격적이고 우세하다라는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 심리과학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도 네. 뭔가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 컬러에 우리 심리에 영향을 네, 많이 맞습니다. 끼친다고 하면서 나의 뭐 단점 같은 거, 장점 같은 거를 컬러로 이렇게 보완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레드가 약간 정렬의 색이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선사하는군요. 네. 여러분들 오늘 뭔가 좀 기운 빠진다 이런 분들은 오늘 좀 약간 레드 포인트 주시면 좋습니다. 도움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청취자님께서 이런 문자를 하나 보내셨네요. 네. 경기장이 시커멓게 해두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마 저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라 어둠의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보면서 약간 우리 경기, 스포츠 경기 이제 볼 때 조금 더 여러분 컬러에 그리고 유니폼 색깔, 뭐 심판의 컬러 이런 것들 더 눈여겨보시면 더 재미있게 경기 관람할 수 있는 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일상 속 컬러 스토리.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요. 네. 어쨌든 올림픽이 개최된 이유는 사실 누가 잘한다 못한다 어떤 승리보다는 참가의 의의가 있다라는 이제 올림픽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운동이 컬러가 주는 이제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올림픽 정신에 담겨져 있으니 메달의 색을 떠나서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에게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과정 동안 이제 큰 박수와 응원의 격려의 메시지들을 보내주시면 또 다음 다가올 올림픽 또 이제 준비하는 대회들마다 더 큰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요 색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태극 전사들 또 못지않게 열심히 응원한 우리 국민들도 같이 좀 뛰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모든 분들 다들 너무너무 응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또 챔피언이라는 생각 좀 드리면서 같이 좀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이제 올림픽 관련된 컬러 얘기해 주셨고 다음 주 주제는 어떤 컬러인가요? 뭐 어떤 얘기예요? 지난주에 원래 장성기 아나운서하고 예고를 했었는데 마침 이제 폐막식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주 주제를 다음 주로 옮겼거든요. 그래요? 자동차와 관련된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떤 컬러가 사고가 많이 나고 어떤 컬러가 잘 팔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살 때 운전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네네. 오, 자동차와 컬러 이야기 이것도 우리 생활 속과 밀접하니까 재밌을 것 같고 여러분도 궁금한 또 컬러 관련된 이야기들 있으시면 뭐 주제와 상관없더라도 일상 속의 그런 컬러들의 비밀들 같이 나눠볼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유지 소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